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변두리 뒷골목에는 다나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8살 다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바느질을 배우고 있었지요. 다나야, 바늘은 이렇게 잡는 거란다. 어머니는 부드럽고 자상하게 바늘을 잡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했구나. 이제 천천히 바느질을 해보렴. 다나는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헌데 첫 번째 땀이 삐뚤빼뚤해졌지요. 어머니,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란다. 처음이니 당연한 거야.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보렴. 그리고 자수란 마음을 담아놓는 것이란다. 마음을요? 그래, 한 땀 한 땀에 내 마음을 담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거야. 어린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정국이. 정국이 소리에 다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정국이 작은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지요. 이거 우리 어머니께서 가져다 드리라고 했어. 다나가 보자기를 풀어보니 쌀 한 대박이 나왔지요. 아니, 또 쌀을 주셨어? 그때 다나의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고맙구나, 정구가.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네, 그럼 저 갈게요. 정국이 돌아서가는 뒷모습에 대고 다나가 말했습니다. 정국아, 고마워. 정국은 다나를 보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지요. 다나의 어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하지 못해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었지요. 그런 다나네 집을 정국이네가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콜록콜록. 어린 다나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가야, 괜찮으니 어서 자거라. 어머니, 제가 우물가에 가서 물이라도 떠올게요. 다나가 방문을 열고 나와 부엌으로 가려는데 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국이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었지요. 다나는 물동이를 가지러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헌데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었지요. 정국이가 또? 물동이에 물이 떨어질 때면 정국이가 항상 물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 후로도 어린 다나는 계속 자수를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자수 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시간이 갈수록 다나의 자수 솜씨는 눈부시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다나를 보며 말했지요. 다나야, 어머니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오래전에 궁궐에서 일했었단다. 궁궐이요? 다나는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습니다. 그래, 아주 높으신 분을 모시는 궁녀였단다. 다나는 갈수록 두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이 어미는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났단다. 누명이요? 그렇단다. 지금의 내 병도 그 때문에 생긴 병이란다. 어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놀이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아두거라. 이 어미가 궁에 있을 때 만든 것이란다. 어린 다나는 놀이개를 받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매듭과 옥구슬이 달려 있었지요. 이렇게 예쁜 놀이개는 처음 봐요, 어머니. 그리고 다나야, 정국이는 참 좋은 아이 같다. 정국이가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외롭지는 않을 것이야. 네, 알아요, 어머니. 정국이는 항상 말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해요. 어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다나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사랑한다, 내 딸아. 그날 밤 어머니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아도 어머니는 일어나지를 않았지요. 어머니, 어서 일어나셔요. 아무리 불러봐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린 다나는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불러댔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정국이 들어왔습니다. 다나야, 정국은 다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나는 정국의 품에서 하염없이 울었지요.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며칠 후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전국 내 식구와 이웃들이 도와주었지요. 다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다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지요. 어린 정국은 다나 옆에서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다나,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아니야. 나 때문에 너의 부모님들이 불편해지는 것은 싫어. 정국은 다나의 심정을 10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다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보살펴 주었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어느새 9년이 흘러갔습니다. 다나는 이제 17살 예쁘고 성숙한 처녀가 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시장에서 자수를 팔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국은 시장에서 세공 일을 배우며 다나를 계속 곁에서 지켜주었지요. 정국은 일 마치면 제일 먼저 다나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나야, 오늘 장사는 잘 됐어? 응, 주머니 2개를 팔았어. 오, 대단한데. 오늘은 나도 삭슬 받았으니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럴까 그럼. 뭐 먹고 싶니? 뭐든 말만 해. 다나는 정국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국은 이제 키가 훌쩍 커서 든든한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장터 거리를 거닐며 맛있는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활짝 웃곤 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국이 말했습니다. 다나야, 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너한테 큰 집 사줄게. 바보야, 그런 건 필요 없어. 왜? 내가 옆에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해. 그 말에 정국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나네 집 처마 밑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야, 저기 저 별 봐. 어디? 저기 가장 밝은 거. 밝은 저 별은 참 예쁘다. 저 별이 꼭 너 같아. 무슨 소리야? 저 별은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잖아. 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지. 그 말에 다나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정국아, 응, 고마워.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야.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별들을 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나는 정국의 가슴에 기대어 가장 빛나는 별을 보았지요. 며칠 후 다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자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급스런 가마 하나가 시장 안으로 들어왔지요. 아니, 저건 궁궐 상궁의 가마가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마가 다나의 천막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가마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인이 내렸지요. 여기 자수를 놓는 아이가 잘한다고 듣고 왔네. 그 아이가 자네인가? 맞습니다. 제가 자수를 놓고 있습니다. 어디 내 솜씨를 한번 보자꾸나. 다나는 자신이 만든 자수가 들어간 놀이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수를 본 상궁 월심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요. 이런 놀이개를 어디서 배웠느냐?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소아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상궁 월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럼 내 어머니가 궁녀였었느냐?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월심은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내가 소아의 딸이었구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제 어머니를 아시나요? 그렇단다. 어려서부터 나와 궁녀로 함께 있었단다. 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지. 그 말에 다나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자수와 놀이개를 소아에게 배워 솜씨가 아주 좋구나. 소아는 놀이개를 항상 이렇게 만들었단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만든 놀이개는 소아밖에 없었지. 중년의 상궁 월심은 놀이개를 보며 옛 생각에 잠시 잠기는 듯 했습니다. 얘야, 내가 자수 놓을 도안을 하나 줄 테니 한번 해볼 테냐? 맡겨만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월심은 품속에서 종이에 그린 도안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러자 도안에는 국화 12송이와 학 3마리 그리고 대나무 숲이 그려져 있었지요. 도안은 아름답지만 복잡한 문양이었습니다. 옛다 성금으로 은자 5냥이다. 일을 마치면 5냥을 더 주마. 갑자기 다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자 10냥이면 몇 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지요. 그리고 작은 기와집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수란다. 그러니 실수 없이 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내 어미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이라고도 할 수 있지. 시간은 보름이다.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 네, 충분합니다. 그럼 잘 부탁하마. 그 말을 남기고 월심은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그녀가 떠나가자 다나는 장사를 접고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가 최고급 비단과 자수실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수를 놓기 시작했지요. 그날 저녁 정국이 찾아오자 다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데 은자 5냥이라니. 응, 이것만 완성하면 이젠 우리도 부자야. 정말 잘됐다. 그런데 다나야, 너무 무리는 하지마. 건강이 최고야. 그래, 알았어. 걱정 마. 나 튼튼해. 잠시 후 정국은 얼굴이 빨개져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나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이제 우리도 곧 있으면 20살이야. 그거야 나도 알지. 그럼 다나야, 나랑 혼인하자. 정국의 청혼에 다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정국과 같은 마음이었지요. 정국아, 나는 너밖에 없어.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고 앞으로도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어. 다나는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정국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지요. 나도 그래. 그리고 그동안 내 곁에서 항상 날 지켜줘서 고마워. 정국은 다나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영원히 웃으며 살자. 응, 나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그들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나는 자수실을 더 사러 시장에 나왔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둑이 달아나면서 다나를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앗, 그 바람에 다나가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넘어지는 다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22, 3살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는 다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나에게 물었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요? 다나라고 합니다. 다나라,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로군요. 다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는지요? 오늘 이렇게 인연이 닿은 것도 하늘이 이어준 연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연이 소중한 것이 아니겠소. 하늘이 이어준 연이라니요. 너무 과한 말씀을 하십니다. 허나 내 마음은 그렇소. 장터에 사람이 이리도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낭자를 붙잡았지 않았겠소. 그건 인연이 아니라 우연이라 하지요. 우연도 인연이라 했습니다. 저는 자수실을 사야 하니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구려. 그럼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땐 인연이 분명하오. 다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얼른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젊은 남자는 다나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지요. 참으로 느낌이 좋은 아름다운 처자로세. 다나는 자수실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일을 마친 정국이 찾아왔지요. 다나야, 자수는 잘 되어가? 응, 거의 다 끝나가. 다행이다. 그런데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좀 달라 보이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날 자수를 모두 마친 다나는 장터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 후 또 그 젊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지요. 또 뵙게 되는군요. 다나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수가 참으로 아름답소.
젊은 남자는 다나가 놓은 작은 주머니를 하나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솜씨는 범상치가 않구려. 헌데 이제 이쯤이면 우린 인연이 아니겠어? 그 말에 다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인연이라뇨. 전에 말하지 않았소. 또 만나게 되면 그땐 인연이라고. 그래도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우연이라. 이지는 다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실은 내가 일부러 찾아온 것이오. 일부러요. 그렇소.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 한참을 찾아 헤맸소. 그 말에 다나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저는 약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젊은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요. 벌써 그렇단 말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정국이 나타났습니다. 다나야, 정국은 이진을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국이 왔구나. 그런데 이분은 누구야? 아, 며칠 전에 넘어지는 걸 잡아주신 분이야. 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두 분은 어떤 관계요? 저는 다나의 약혼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잠시 후 젊은 남자는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부잣집 양반댁 도령 같아. 그건 나도 몰라. 그냥 지나가다 넘어질 뻔한 나를 잠시 도와줬을 뿐이야. 그래, 그렇구나. 그 후 보름이 되자 궁궐 상궁의 가마가 다시 다나를 찾아왔습니다. 국화 12송이 학새마리 대나무 숲이 완벽하게 수놓아져 있었지요. 정말 훌륭하구나. 내 어미의 솜씨를 그대로 이어받았어. 과찬이십니다. 상궁 월심은 나머지 은자 단량을 다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고 가마 위로 올라갔지요. 다나는 그녀가 탄 가마를 보며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자 5냥을 받은 다나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지요. 그 후로 다나와 정국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관군들이 다나를 잡으러 나왔지요. 내가 다나라는 아이냐? 그렇습니다. 다나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군들은 포승줄로 다나를 꽁꽁 묶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 것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소. 시끄럽다 인연. 내년이 감히 영모에 가담하다니 너는 살아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다. 다나는 영문도 모른 채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제발 나를 놓아주시오. 관군들은 다나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그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식을 듣고 정국이 달려왔지요. 다나, 정국이 달려들려 다나를 잡으려 했지만 관군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놔라. 우리 다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 이놈 저리 비키지 못할까? 관군이 검집으로 정국의 급소를 가격하는 바람에 그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국아, 다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정국은 쓰러져 기어갔지만 다나의 모습은 점점 시야에서 사라졌지요. 관군에게 끌려간 다나는 의금부의 차갑고 어두운 옥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녀는 두렵고 무서워 품속에서 어머니의 놀이개를 꺼내보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서워요. 다나는 차디찬 바닥에 앉아 공포 속에 두려워 한숨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국문이 시작되었지요. 내가 수놓은 치마 자수의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모르옵니다. 국화 12송이는 12일을 뜻하고 학새마리는 삼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나무 숲은 창덕궁 후원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즉 12일 삼경에 창덕궁 후원에서 영모를 일으키라는 암언이라. 그 말에 다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전혀 몰랐사옵니다. 누가 너에게 그 자수를 의뢰했느냐? 궁궐의 상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자의 이름을 대보거라. 이름은 모르옵니다. 결국 내년도 한통 속이렸다. 어찌하여 내년의 뒷배를 자복하지 않는 것이야.
당장 이름을 대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고신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정말 모르옵니다. 저는 그저 시장에서 자수 넣는 일을 해주는 자수쟁이일 뿐이옵니다. 상궁의 이름을 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나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령 이대로 죽는단 말인가.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 옥사로 다나를 찾아왔습니다. 몸은 좀 괜찮소? 다나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장터에서 쫓아다녔던 바로 그 젊은 남자였지요. 아니 여길 어떻게. 그대가 잡혀왔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소. 그런데 어떻게 이곳까지 들어오셨소? 이쯤 되었으니 더 이상 나를 숨길 수가 없구려. 나는 세자 이진이여. 세자라는 말에 다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가 세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나는 변복하고 도성 안에서 역적들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소. 그랬었군요. 헌데 저는 이제 어찌 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놓은 자수는 역적들을 잡기 위한 미끼였소. 그저 당신을 잠시 이용했을 뿐이요. 그럼 저를 풀어주실 수는 있나요? 아직은 안 돼요. 역적들의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으니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도 궁에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소. 그 말에 다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 당신의 어머니는 모함을 당해 궁에서 쫓겨난 것이었소. 그녀가 결백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소. 다나는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세자가 다나의 손을 꼭 잡았지요. 너무 염려 마시오.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내 가슴 속에 있어. 먼발치서 당신을 지켜보며 연모하게 되었소. 그 말에 다나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상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선의 세자였지요. 저와 저는 정혼자가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청년 말이요? 네, 저는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세자의 눈이 슬퍼 보였습니다. 다나는 그런 세자의 표정을 보며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위중한 상황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오. 세자가 돌아가고 다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세자의 고백을 다 받다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한편 정국은 필사적으로 다나를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나야 기다려 내가 꼭 구해줄게. 그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다나를 구출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민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한심해. 다나 얼마나 무섭고 힘드니 너를 곧바로 구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 정국은 무릎 꿇고 주저앉아 주먹으로 땅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이틀 후 세자는 상참이 끝나고 은밀하게 임금을 만났습니다. 그래 조사는 잘 되어가느냐? 예, 아바마마 거의 마쳤사옵니다. 금월 보름날 그들은 거사를 치르기 전 마지막 야합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때가 그자들의 정체가 모두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 알았다. 지금은 너밖에 믿을 자가 없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자들을 따르던 장수들을 이미 포섭해 두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만 믿겠노라.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보름날 밤이 되자 좌의정 이일겸의 집에는 영모에 가담한 조정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왕과 세자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허수아비 왕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오늘 밤 우리는 새 세상을 열 것이요. 영모 세력들이 단합을 위해 술잔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칼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요. 바로 세자가 이끄는 금군들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역적들이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추포하라. 세자는 금군들을 이끌고 좌의정의 집을 덮쳤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체포하라. 수백의 금군들은 조정 대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호위하는 무사들까지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식솔들도 모두 잡아갔지요. 아니 내 놈들이 어찌 알고. 역적들은 모두 제압당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자가 다나를 찾아왔지요. 이제 모두 끝났소. 그만 나오시오.
아전은 감옥 열쇠를 풀어주었고 세자는 안으로 들어가 다나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이제 나가도 되나요? 그렇소. 역적들은 모두 추포되었소. 그 말에 다나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정말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세자는 다나를 의금부 밖까지 직접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국이 달려왔지요. 다나 괜찮니? 응, 나는 괜찮아. 정국은 다나를 버락 안았습니다. 그러자 세자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내 걱정 많이 했었어. 그런데 어떻게 나왔니? 여기 계신 세자조하께서 꺼내주셨어. 아니, 그럼 이분이 세자였단 말이야. 정국은 황급히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만 일어나시오. 이젠 모두 해결이 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고, 세자저하 고맙습니다요. 그런데 그때 세자가 다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낭자의 자수 솜씨는 아주 일품이여. 궁중 침방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소? 다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국이 옆에서 다나의 얼굴을 보았지요. 저하,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그곳은 서로 가지 못해 안다라는 곳이요.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곳이 더 좋습니다. 그 말에 세자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는 다나를 궁에 두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지요. 정국과 다나는 세자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갔지요. 세자는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정국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나야, 다음 달에 우리 혼례를 올리자. 그렇게 빨리? 응,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얼른 혼례를 올리는 게 좋겠어. 그래, 알았어. 그래, 두 사람 참 잘 어울린다. 어렸을 때부터 둘도 없이 가까이 지내더니 결국 혼이 나는구나. 어머니, 그동안 저를 보살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니? 우리 다나, 이제 우리 며느리 되면 드디어 한 가족이 되는구나.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자수를 팔고 있었지요. 그런데 궁궐에 상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나야, 내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니옵니다. 자, 이것을 받아두렴. 상궁은 다나에게 은자 100냥이 든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세자께서 내게 특별히 내리는 상이니라. 아니, 제가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신답니까? 실은 내가 놓은 자수는 역적들을 유인하기 위해 세자가 직접 고안한 자수였단다. 내가 놓은 자수가 저들을 유인하는데 유용하게 쓰인 것이지. 그 말에 다나는 모든 것이 납득이 되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세자께서 영모 세력을 미리 파악하시어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바람에 마무리도 잘 되었단다. 그렇다니 참 다행입니다. 헌데 세자께서 내게 따로 하신 말씀은 없었더냐?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보기엔 세자께서 너를 마음에 두신 것 같다. 허나 이미 정혼자가 있는 내가 세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될 것이야.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궁에서 사는 것보다 바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다나 꼭 그래야 하느니라. 그리고 내 말을 명심해서 듣거라. 무슨 말씀이진지요? 너를 위해 정국이라는 그 청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 그 청년은 이번에 역모를 일으킨 이의겸의 조카니라. 그 말에 다나는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의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다. 그가 바로 정국의 아버지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너는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하지만 사실이다. 정국은 그자의 서자가 맞느니라.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만 정국의 어미는 그 집의 여종이었고 그자의 씨를 받아 안부인에게 들켜 쫓겨난 것이다. 그러니 잘못하면 연좌제에 걸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말에 다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가고 다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정국이가 역적의 조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날 저녁 다나는 정국을 만났습니다. 다나,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정국아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건 없니? 갑작스런 다나의 말에 정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역모를 일으킨 좌의정이의겸의 조카라는 게 사실이야. 그 말에 정국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가 내게 그런 말을 했어? 사실이었구나. 다나야, 내 말 들어봐. 왜 말 안 했어? 왜 내게 숨긴 거야? 말하면 내가 날 떠날까봐 그게 무서웠어. 그리고 우린 아버지에게서 쫓겨난 후로 그쪽 집안과 연을 끊고 살았어. 정말이야? 그래, 내겐 친척도 친구도 없어. 오로지 너뿐이야. 다나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국이 역적의 핏줄이 맞았지요. 그녀는 정국이 어떻게 될까봐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역모 세력을 뿌리 뽑은 세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꾸만 다나의 얼굴이 아른거렸지요. 어찌하여 내 마음이 이리도 아픈 것인가? 세자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가고 있었지요. 임금은 세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자의 안색이 좋지 않더구나. 무슨 일이 있었더냐? 예, 전하, 세자저하께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고 식음을 전폐하시는 날이 많사옵니다. 도대체 세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소인이 알아본 바로는 자수 놓는 처자 때문이옵니다. 무엇이라? 그 처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세자가 저리 다 죽어간단 말이냐? 그녀는 어머니를 잃고 홀로 사는 어려운 형편에 자수를 아주 잘 놓는 다나라는 처자이옵니다. 그 말에 임금은 턱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자가 그 아이를 연모한단 말이지. 그렇사옵니다. 그렇다면 세자부터 살려야겠다. 임금은 내금의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시장에서 자수를 놓는 다나라는 처자가 있다 하더구나. 예, 전하. 소인도 들은 바 있사옵니다. 그 아이를 세자빈 간택에 올리도록 해라. 전하, 그 아이는 신분이 미쳐나옵니다. 다 죽어가는 세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깟 신분이 중하겠느냐. 세자부터 살려야 한다. 허우나 그 아이는 정혼자가 있다 들었사옵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처자를 간택에 올리도록 해라. 예, 전하. 단, 이 일은 세자에게 절대 비밀로 하거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내금의장은 허리를 숙이고 대전을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세자야, 이 아비가 내가 연모하는 여인을 부인으로 만들어주마. 다음 날 갑자기 내금의장이 집으로 다나를 찾아왔습니다. 어찌 오셨는지요? 내가 다나라는 처녀냐? 그렇습니다만 어찌 오셨는지요? 내게 할 말이 있다. 이번 세자빈 간택에 꼭 참여하거라. 그 말에 다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는 미천한 신분이옵니다. 그것은 중요치 않다. 헌데 저에게는 정혼자가 있사옵니다. 정국이라는 자 말이냐? 그 말에 다나의 얼굴이 완전 창백해졌습니다. 그를 어찌 아시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느니라. 내금의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들어라. 내가 세자빈 간택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국은 역모죄로 처형될 것이다. 예, 역모라뇨. 정국은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중요치 않다. 역모에 연루되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니라. 다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발 정국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내가 세자빈 간택에 참여하면 된다. 헌데 제가 간택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사옵니까? 그것은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일단 간택에만 참여하거라. 다나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국을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간택에 참여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내금의장이 돌아가고 다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일 끝내고 돌아온 정국이 물었지요. 다나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다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정국은 다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나, 나한테는 아무것도 숨기지 마. 다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차마 정국에게 말할 수가 없었지요. 정구가 나 며칠 동안 궁에 좀 다녀올게. 궁에는 왜? 자수 일 때문이야. 상궁마마께서 부르셨어. 정국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또 궁이야? 지난번 일도 있는데.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걱정 마. 다나 나는 불안해. 다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다녀올 테니 걱정 마. 꼭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와야 해. 알았어. 약속할게. 다나는 정국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정국이 볼 수 없도록 고개를 돌렸지요. 며칠 후 세자빈 간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양갓집 교수들이 모여들었지요. 다나는 그들 틈에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야? 왜 저런 행색으로 여기 있는 거지? 글쎄, 궁녀가 잘못 들어온 것 아닐까? 교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나의 귀에 들렸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요. 헌데 다나는 초간택, 재간택에서 떨어지지 않고 삼간택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임금이 뒤에서 손을 썼기 때문이었지요. 저 궁녀도 아니고 여종 같은 아이가 왜 계속 남아있는 거야? 무슨 배경이 있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삼간택까지 올라왔겠어? 다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그럼에도 삼간택에 올라가자 다나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교수는 단 3명뿐이었지요. 한편 상궁월심은 다나가 삼간택에 오른 것을 알고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나가 세자빈 간택에 참여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안 돼. 다나가 세자빈에 간택되어서는 절대 안 돼. 그녀는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급히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세자빈 간택에 오른 다나에 대한 것이옵니다. 그 아이가 어찌 되었느냐? 전하, 소인이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사옵니다. 비밀이라니 무슨 비밀이냐? 다나의 친어미는 소아라는 궁녀였사옵니다. 그 말에 임금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소아라 하였느냐? 예, 전하, 그 옛날 전하의 승은을 입은 궁녀 소아를 기억하시는지요? 임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소아가 그 아이가 정말 소아의 아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허나 소아는 중전마마의 모함을 받아 궁에서 쫓겨났사옵니다. 그게 정말이냐? 중전이 모함을 한 것이야. 그렇사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 소아가 전하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아시고 질투하셨사옵니다. 그리하여 소아에게 누명을 씌워 궁 밖으로 내쫓으셨사옵니다. 그 순간 임금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소아는 궁 밖으로 쫓겨난 뒤 아이를 낳았사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다나이옵니다. 다나는 전하의 친딸이옵니다. 임금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라고? 정말 다나가 내 딸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소아의 부탁으로 그동안 전하께 차마 아뢰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렇다면 세자와 다나는 이복남매가 아니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것이냐? 당장 세자를 불러오너라. 잠시 후 세자가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바마마 부르셨사옵니까? 잠시 앉거라. 내게 할 말이 있다. 세자는 아버지의 얼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다나 말이다.
그 아이를 포기해야 하느니라. 아니 왜 그러시옵니까? 그녀는 지금 삼간택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실수다. 다나는 나의 딸이니라. 예? 다나는 내 이복 동생이다. 세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아바마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다나의 어미 소아는 옛날 나의 승은을 입었느니라. 허나 중전의 모함으로 궁에서 쫓겨났고 궁 밖에서 다나를 낳았단다. 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연모한 그녀가 제 누이란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내 누이니라. 세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세자야 미안하다. 이 아비도 미처 몰랐느니라. 세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아바마마, 그래도 다행이옵니다. 아니 다행이라니. 아바마마는 잃었던 공주를 찾았고 저는 누이를 찾았으니 다행이 아니옵니까? 세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당장 다나를 데려오너라. 예, 전하. 얼마 후 다나가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임금은 다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내가 정령 소아의 딸이란 말이냐? 전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임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이리 오거라 내 딸아. 다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 어미 소아는 나의 사람이었느니라. 그리고 너는 나의 딸이란다. 다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예, 제가 전하의 딸이라고요. 그렇다. 내 어미는 중전의 모함으로 궁에서 쫓겨났다. 그때 내 어미의 뱃속에는 내가 있었느니라. 다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지요. 어머니가 그토록 왜 슬픈 눈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이 아비가 너무 늦게 너를 찾았구나. 임금은 다나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자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잠시 후 세자는 다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누이야. 다나는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하, 이제 오라버니라 부르거라. 오라버니. 세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누이를 얻었으니 이 또한 기쁘구나. 다나는 세자의 마음을 잘 알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라버니, 죄송하옵니다. 무엇이 죄송하단 말이냐? 누이가 죄송할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오늘부로 다나를 공주로 봉하고 별채의 공주가 머물 곳을 만들라. 예, 전하. 잠시 중단된 세자빈 간택은 다시 시작되었고 영의정의 셋째 딸이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세자는 담담하게 이를 받아들였지요. 그의 세자는 성대한 혼례를 올렸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주가 된 다나와 정국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하사한 큰 기와집에서 혼례가 열렸지요. 다나, 정말 꿈만 같아. 나도 그래. 너는 이제 공주가 되었는데 나 같은 놈과 혼인해도 되는 거야. 이 바보야, 너를 두고 내가 어딜 가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수를 놓았습니다. 다나, 이제 공주인데 자수를 놓을 필요 없잖아. 자수는 어머니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유산이야. 나는 평생 자수를 놓을 거야. 그리고 딸을 낳게 되면 딸에게도 자수를 가르쳐 줄 생각이야. 공주가 되었어도 다나는 자수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자수를 놓을 때면 항상 어머니와 함께하는 듯 했지요. 어머니,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녀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나, 저기 저 별을 봐. 내 별은 오늘도 가장 밝아. 그러네, 예전에도 우린 별을 보며 항상 말했었지. 행복하자고.
그렇게 다나와 정국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아끼며 자란 다나와 정국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했듯이 역경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더 깊고 단단해졌지요. 진정한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